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 새마을회 정수영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과 한국예총 황대욱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 그리고 녹색 어머니 연합회 우영정 회장님 외 회원들이 방청을 진행하는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 우리 군산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청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발언이나 또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박수를 치거나 웃고 이렇게 혹시 다른 기타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결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연아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설동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지적한 성산면 소재 농산물 홍보탑 부지 임차료를 군산시가 20년 동안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3년 성산면 여방리 서해안 고속도로변 야산에 농산물 홍보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임차 계약을 한 토지가 아닌 엉뚱하게도 옆 토지에 홍보탑을 설치해버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말이 실수이지 설치 업체에게만 일을 맡겨놓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준공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발생한 일입니다. 군산시는 공작물을 설치하고 준공할 때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기본마저 저버린 후진적 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로 군산시는 임차 계약을 맺은 토지주에게 올해까지 20년간 1,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해왔고 옆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꼴이 됐습니다. 20년 전 홍보탑 최초 설치 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행정실수는 차치하고라도 20년 동안 관리 감독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단 한 번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10년을 주기로 임차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에서라도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본 공무원이 없었다는 점은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만 봐도 농산물 홍보탑이 임차 계약한 부지를 벗어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단순하고 쉬운 노력조차 하지 않은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이 그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서도 안 되고 사용할 것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향후 시가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 점유한 곳의 토지주가 그동안 미지급된 임차료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 지급한 임차료는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 정당한 토지 사용 승낙 후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되돌아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민의 열세 1,300만 원이 낭비되고 무단 점유비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홍보탑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사용 면적은 30평 정도인데 과다하게 넓은 약 100여 평의 토지를 임차해 과다한 지출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비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대해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부지에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하는 것보다 평당 2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로 매입을 한다면 30평이면 60만 원에 차라리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지만 집행부는 임차 계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토지에 토지주가 점유 원상복구를 청구하면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멀쩡한 홍보탑을 다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철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군산시의 행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부디 이번 농산물 홍보탑에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열쇠를 들여 설치한 홍보탑의 철거가 쉽지 않은 만큼 관련 토지주들과 잘 협의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산물 홍보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부지를 임차하지 않고 매입을 해서 시유지로 보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회 나온 1동, 2동 김경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군산시 거주하는 노인 인구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 발급 제한입니다. 현재 전 국민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면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등 생활권이 광역화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은 둘 또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통행하는 행위이고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대통령령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시설 중 전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바로 지하철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지하철이 놓여 있고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으로 지역 간 이동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저렴한 요금, 폭넓은 노선, 직관할 수 있는 쉬운 노선도, 충실한 안내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수도권으로 묶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에 존재하는 지하철은 무임카드 한 장으로 호환되어 서로 이용이 가능하고 부산, 전남 등도 타 지역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의 지하철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무임 교통카드를 대구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은 등은 아직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65세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무인카드 발급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하철이 없는 우리 시 노인들은 타 지역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일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현금 500원을 준비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식의 일용 카드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군산시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지하철 무인카드 발급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카드 발급 절차를 보면 지자체는 우선 카드 발급을 수행할 카드사를 선정하고 팀원이와 수도권 운송기관 시스템 오픈과 관련한 기술을 논의한 후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할 교통카드사를 선정하여 무임 교통카드를 제작하면 됩니다.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이용 요금에 대해 10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5만 2천 명의 65세 이상 노인들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고 있지만 어디서나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니 카드 발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지자체의 재원으로 보전되는 지하철 무임 비용에 대한 재원 부족과 중앙정부 관여를 요구, 무임승차 연령 상향, 할인 수준 완화 등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지만 현재 지하철이 전국적으로 노인 대상 무료인 만큼 그러한 혜택을 군산시 노인분들도 마땅히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시는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알뜰 교통카드 등 사업 외에는 노인을 위한 이렇다한 교통정책은 없습니다. 집행부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 추세에 대비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전국에 걸친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산시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 교통 통행 등을 위한 거시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우리 시 노인이 겪는 불편이 보이기 시작하고 앞선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구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산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한국환경연구원의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는 장기 미해결 문제로 부각되면서 전국 지자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읍면동과 주요 투기 지역에 당선용 CCTV 416대를 설치하고 상습 투기자 색출과 가태료 부과, 경고판 설치 등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있는데도 쓰레기 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0년 87톤이었던 것이 2021년엔 197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도에는 216톤이라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인적이 드문 곳과 활동 시간에 벌어지고 모자나 마스크 착용으로 영상을 통한 배출자 확인도 어렵습니다. 차량 투기는 차량 번호 등으로 투기자를 식별하지만 날씨 등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단속이 쉽지 않고 적발해도 투기 사실을 부정하거나 가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되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입니다. 관내 곳곳 사유지에 버려진 쓰레기는 행정권한의 영역으로 방치물 처리기간 국지를 통한 권고와 청결, 명령 등의 계도적 방침이 전부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 대응은 단속보다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배치된 인력 4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투기자의 의식이 첫 번째 문제지만 소비 형태의 변화, 즉 1인 가구의 증가, 분리배출 인식 및 홍보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이며 군산시 1인 가구도 4,225가구로 전체 가구 11만 4,276가구의 35.2%인데 이는 전국 평균 33.4%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가히 1인 가구 시대가 열렸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는 원룸, 주택가 등 1인 가구가 밀집된 곳과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량이 비교적 높았고 군산시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중점 관리지역 지정과 최대 인력 산정입니다. 적정 인력을 넘어선 최대 인력 투입으로 투기물도 확인하고 투기자를 밝혀내는 것과 야간 단속반 및 기동반을 구성한 주야간 합동 단속 등의 조직력을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투기 단속을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작정 단속보다는 수시 단속 실시 및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홍보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강화된 단속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청소 행정에 대한 평가와 언론과 다세대 등 주택지에 대한 관리 전략 수립입니다. 분리배출을 위한 특정 시설도 없고 관리도 어려워 배출하는 시민도 곤란을 겪고 있으니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명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안 등을 구상해야 합니다. 청소정책은 도시 미관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입니다. 군산 실정에 맞게 집행부와 시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성숙한 시민의식과 행정의 부단한 노력만이 청결도시 군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한 군산 만들기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화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군산시 존립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대응 정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준으로
출생자 수 27만여 명, 사망자 수 30여만 명을 넘기며 사상 처음으로 3만여 명의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는 1996년 데드크로스를 예견하며 인구 억제 정책을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지금까지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단계별 인구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누적 총액 9,761억여 원을 인구정책 예산으로 수립하며 인구정책에 발맞췄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출생인구와 사망인구가 교차되며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타지역 전출로 인한 인구 유출까지 가세하며 인구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범부처 인구정책과 지자체별 복지예산 퍼붓기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가시화되지 않자 정부는 집행예산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안부 주관 지역 주도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을 지자체 스스로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 계획 수립에 따라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이동을 시사하며 2016년부터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고양 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재생 방안으로 체류인구, 관계인구, 교류인구 등의 인구 개념을 재정비하며 2021년 한국형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주 인구의 주소지가 실제로 사는 곳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차차 유입인구로 전환시키겠다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관계인구 맺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의 경제활동 인구 확충과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주관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황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비자를 특정 조건으로 발급하고 사업에 선정된 28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외국인 인재를 정착시켜 외국인을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제천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민정책,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충북, 경북형 세종학당과 비자센터, 광주의 고려인 마을 등 해당 지자체는 관련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재 주민을 유입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인구 정책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2023년 현재 군산시 인구는 26만 1,131명,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0.48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지원, 양육, 보육 지원, 안심 노후, 일자리 마련,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주거, 교육, 건강까지 군산시는 올해 총 5개 전략 64개 과제를 분야별 인구정책 중점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실적이 미비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실적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산시가 언제까지 선심성 복지 대책을 통해 단발적 인구 유입 효과가 유출 방지를 계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단순한 미시적 현상적 접근에서 탈피해 종합적 구조적 접근을 도모하며 위기의식에 대한 깊은 동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집행부의 발빠른 인구 전략 전담부서 구성을 요구합니다. 단순 인구 정책이나 정책만을 뽑아내기 위한 TF팀 구성에서 벗어나 전담부서 구성을 통해 우리 지역 인구 생태계를 먼저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2040년까지 군산시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이미 줄어든 출산 인구와 출생아 수를 갑자기 늘리는 것은 불가항력일 것입니다. 사활을 건 위기의식으로 인구 절벽 앞에 선 군산형 대응을 논의해야 할 전환기가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깊은 고민과 반영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풍사막 해신소룡 미송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의원의 5분 발언은 군산시 산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라입니다.
세금은 기업이 많이 내는데 회사 앞 도로 포장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아 누더기다. 도로가 제때 보수되지 않아 화물에 수화물이 떨어졌다. 제설 작업과 도로 침수가 복구 작업에서 소외돼 일을 할 수가 없다. 산단의 공원과 인도의 풀이 무성히 자라 인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군산시가 20년 넘게 듣는 산단의 소리입니다. 군산시의 산단은 아직 관리 이전이 되지 않은 새만금 산단을 제외하면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이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각 산단의 현황을 보면 국가 산단은 면적이 약 2018만 제곱미터이며 작년 한 해 8,310억 원을 생산하고 12,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반 산단은 면적이 약 564만 제곱미터이며 53,266억 원을 생산하고 7,00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산단에서 발생하는 시도세는 약 610억 원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치에서 보듯이 군산의 산단은 군산 전체 면적의 23.3%를 차지하고 생산과 고용, 세수에서 군산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이러한 산단을 군산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단 효율적 관리는 기업 정주 여건과 인구 정주 여건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 정주 여건은 산단 내 기업이 직접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 시설을 의미하며 인구 정주 여건은 정주 인구와 근로자 공공 및 일반 편익시설 등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위한 군산시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입니다. 군산시는 건설과 산림녹지과 산업혁신과 체육진흥과에 나누어 산단의 도로, 인도, 공원, 가로수,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산단의 각 중요 기반시설의 전체 면적당 연간 최소 예상 유지관리 비용이 실제 23년 올해 예산 반영액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부서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최소 유지관리 예상 비용 대비 실제 2023년도 예산 반영률은 7.3%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소 관리 비용 대비 7.3%란 수치는 산단의 기반시설 관리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단이 군산시 면적의 23.4%의 면적일지라도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의 각과 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산단 관리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전체 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분포된 곳, 즉 민원이 많은 곳으로 먼저 사용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군산은 최근 페이퍼코리아 부지 개발과 역세권 개발로 인해 군산의 동부 쪽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구의 이동이지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없던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군산에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제와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군산형 일자리의 사업 등으로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산단의 기업, 인구 정주 여건이 우선 개어야만 합니다. 과거 GM과 현대중공업이 활성화되었을 때도 실제 공단의 정주 여건 자체가 매우 열악했기에 고용 증가에 비해 인구가 대폭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도시로 유출되었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 지역 공단의 경우 열악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러 최고의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을 유치하여 인구 유입 정착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원은 군산시의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제언합니다.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와 구분할 필요성과 일반 회계로서의 사업 운영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여부가 설치의 기준입니다. 군산 산단이 지금껏 일반 회계로 관리가 되질 않고 개선의 여지가 현재 운영상 어렵다는 것이 기준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추가 발급의 경우 세법상 불가능하므로 일반 회계에서 매년 일정 재원을 전출시키면 됩니다. 산단에서 걷어들이는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매년 적립하고 이를 이용해 단계별 계획을 세워 산단 관리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기업 측면에서도 내는 세금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원의 특별회계 설치 제한은 이렇게라도 일반 회계와 분리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있는 산단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군산시 세수를 증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산단의 관리는 곧 그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의 얼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대책 발굴 대책 수립하라. 행정복지위원회 나온 삼동 미령동 서동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관광자원을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용역과 포럼 등을 개최하며 대책 마련에 온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가 쉽지 않아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인구 늘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청년들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인구 이입도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굴뚝 없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이 많은 지자체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들은 이 역시도 녹록지 않아 다양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말도 습곡 구조, 명도 얼룩말바위, 광대도 책바위, 방축도 독립문바위, 야미도, 신시도, 문효도 똥섬, 선유도 망주봉, 대장봉과 함내바위 등 고궁상군도 내 9곳과 삼복동,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 총 10곳이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울릉도를 비롯하여 전국 15개 지역만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군산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더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6일 행정복지위에서는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 사업에 선정된 말도에서 방축도까지의 인도교를 직접 걷는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5개의 섬이 인도교로 연결되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군산시 주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하면서 착수 보고를 하였습니다. 과업의 배경과 목적을 보면 군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과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전북 서해안권 글로벌 관광 명소 육선을 위한 비전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고, 군산의 관광 매력에 빠지다 그리고 물들다라는 전략으로 시간에 물들다, 사랑에 물들다, 자연에 물들다, 향기에 물들다를 사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군산에는 유무형의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이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군산시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 새만금을 연결하는 동서도로가 개통되면 군산이 관광도시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쓸모있게 만들어야 값어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이 딱 지금의 군산시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에는 각양각색의 구슬들이 많고 많은데 그동안 이걸 꿰어서 상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과 사업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 분야는 향후 전문직을 채용하여 구슬을 잘 꿰어서 상품으로 만들어 전국에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군산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단 조례는 현 추세에 맞게 군산 문화관광재단 조례로 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혜 의원입니다. 제25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 내실화로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과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별 정기평가에서 위탁 사업별 정기평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군산시의 효율적인 인구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생 전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대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정부적 통일성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상 표기가 누락된 옥도면 3개의 리를 조례에 추가하여 현행화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 상향을 통해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관련 사업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근대역사 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과 민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성년과 청소년의 나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인공암장 내 국제규격에 맞는 볼더링장 설치를 통해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동호인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생활체육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유지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모두를 마치며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신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 면,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재석 22,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해수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동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해분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를 대표하는 우수한 특산품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산시 특산품 지정 품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특산품 발굴 및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 권장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 신설로 기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화재 대피용품에 대한 중요성 및 사용 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공 민간 시설의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대한 의무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업과 건설 용역업에 대하여 대표사와 원도급자로 하여금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권장 비율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생산 건설 자재 및 장비의 사용과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 권장 비율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문구 추가 및 수정과 표준시장 단가 적용 관련 상위법 저촉 및 실효성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신설하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주택법 개정으로 전북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개정사항이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기존 군산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유임된 전북도 관련 조례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산시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반영하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제6호의 기존 수도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 기준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간 통일성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장래 추가적인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 등에 대비하여 본 개정 조례안 제34조 제1항 제6호 중 2명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의 이상의 자녀가 18세 이하의 가정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중 현재까지 특례보증 미수의 기업의 설비 투자에 따른 원활한 자금 조달 특례보증을 위하여 추가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대 조건으로 상생기금 수혜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것과 추후 신용보증 사고에 대한 회수금 발생 시 해당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출연금 등으로 반환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해수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낚시 여성과 레저 선박 등의 지속적인 이용 증가에 따른 비응항의 저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응항 방파제 확장 및 저반시설 등의 확충이 시급하고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여 충분한 도로폭 및 회차 공간 확보와 여러 배치시설별 주차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주차장 계획 및 향후 저반시설 등 추가 수요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시설 배치 계획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해부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제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PT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제석 22, 찬성 21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제석 22, 찬성 22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제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제석 22, 찬성 22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제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수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제적 23, 제석 22, 찬성 22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56회 군산시의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오미크론 확산 및 자연 재난에 대응하고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기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비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상호 협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1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내용을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일반 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작년 대비 2.6% 감소한 84.6%로 예산 집행이 일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시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 미수납을 줄이는 등 세외 중대 노력과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률에 따른 부서별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서일정 제16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출장은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11명, 의사국직원 7명을 포함한 총 18명으로 싱가포르와 라오스 2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근본 출장은 싱가포르와 라오스의 문화, 관광, 예술 및 도시 경관 조성 등 각 분야의 우수 사례를 체험하고 군산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 현지에서 보고 느낀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강 인근 지역을 시찰함으로써 수변 지역의 환경 친화적인 공간 조성과 다양한 야경 및 조형물의 조성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수변 경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도시재생개발청을 방문하여 관련 부처 간 협력과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을 통해
싱가포르가 어떻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우리 시 또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군산 지역의 희소성과 매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국제적인 야외 정원이자 랜드마크인 가든 바이 더 베이를 방문하여 다양한 스마트 및 친환경 기술과 정원의 융합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산 내양, 금강호, 음파 호수공원 등 수변 지역을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고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을 통해 향후 군산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자연 경관을 활용한 힐링과 레포츠를 연계한 즐겁고 재미있는 관광 상품을 다수 개발하여 관광객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우리가 보유한 섬, 해안 등 고군산군도의 다양한 자연 경관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군산시만의 특색 있는 생태 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라오스의 야시장 사례를 참조하여 야행이나 다양한 야간 행사 추진 시 야시장의 콘텐츠 개발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국무국외 출장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4박 6일간 국외 출장을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우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다양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산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출장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말 5월 초에 실시한 경건위 위원들의 견문 확대와 역량 향상을 위한 대만 국외 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국외 출장은 대만 전역에 대한 효율적인 사례 지역 방문으로 곳곳에 산지한 선진시설 대부분을 일괄 비교 시찰함으로써 향후 같은 상임위의 추가적인 동일 국가 방문을 지향하고자 경건위 소관위원 11명에 대하여 대만의 남부권 가오슝, 타이난시의 4명, 북부권인 타이페이, 신베이시의 7명 등 두 팀으로 나누어 각각 5박 6일간 다녀왔습니다. 군산시의 관광 및 도시재생 전략에 부합할 수 있는 근대 건축자산, 폐산업시설, 폐철도, 야시장, 도심 호수공원, 수제맥주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관련 사례와 주요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시장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분야로 루이펑, 리우어, 컨딩, 스린 야시장 방문을 통해 대만 현지처럼 대규모 야시장을 군산 지역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형시장, 선형적으로 길게 연속되어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규모 있는 야시장 활성화 사업을 구상할 수 있었으며 해당 시장별 바로 인근에 배후하고 있는 강장 및 놀터, 금암동 도시재생숲, 비오포트 수제맥주 체험장 등과 연계함으로써 야시장과 휴식공간, 수제맥주 콘텐츠까지 확장할 경우 해당 권역의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여행 축제나 문화재 야행과 같이 특정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리우어 야시장처럼 매일 일정별 시간대로 설정하여 고정적인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면 해당 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 콘텐츠들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심공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 분야로 연지단 풍경구 중앙공원 중정기념당 방문을 통해 음파호수공원 내 몇 군데 마련된 공연장에서 연중 문화행사 프로그램과 버스킹 공연 등이 시행되면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메인 축제 프로그램이 없어 대외적인 홍보 파급력이 미비하므로 호수면을 활용한 연등 축제 등 봄철 벚꽃 외 대규모 축제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군산시의 3대 호수공원 중 비교적 정적이고 자연환경 보존 중심적인 월명호수공원과 청암산을 아우르고 있는 군산 저수지에 비해 음파호수공원은 음파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시설 투자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군산시 카누연맹의 카누체험과 가족 단위 소규모 동력보드 체험장 외에 호수 및 숲을 활용한 액티비티 체험 활동을 프로그램의 확충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산시에는 흔히 센트럴파크로 불릴 만한 도심 중앙부에 위치한 대형 휴식공간이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므로 추후 새들공원과 폐철도를 활용한 도시 바람숲길 등이 도심 중앙부 허파의 기능과 시민들의 주야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콘텐츠를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근대 건축 자산 트랩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분야로 박예술특구, 신베이트램, 다카오 철도 이용 기관을 방문한 결과 박예술특구는 2개의 권역의 구 이맘창고 밀집 지역에 대하여 건물 외부와 야외 공간에 대한 각종 조형물 등 설치 미술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음식점, 식음료점, 기념품 판매점,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 중이며 야외 공간에는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배치하여 복합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구를 순회하는 관광 트랩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군산시의 해신동, 중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과 연계할 수 있는 수산물 종합센터에서부터 신영시장까지의 관광 트랩 운영 장기 계획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며 전체적으로 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 배치와 트랩을 통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근대의 도시 발전사에 철도와 항구에 대한 역사성이 큰 소재이므로 장기 과제인 내양 항만 역사관 건립이나 추후 연계 사업을 통한 도시 변천사 교육 전시 모델 발굴 시 뒷가우 철도 이야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군산시 도시 전체 현황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미니어처나 각종 미디어 기법들을 활용한 전시 공간 병행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6일 개최된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에 경건위에서 대만 출장 중에 방문했던 타이완 헤드 브루어스라는 대만 수제맥주 법원 관계자들의 교류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쌍방간 수제맥주를 매개로 한 교류 협력이 증진되었고 대만 법인 측의 군산 메가 수입 의사에 따른 협의가 진전되는 수확이 있었습니다. 근본 국외 출장 결계에 따른 정책 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유를 통해 시정 반영 검토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동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방금 양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던 바와 같이 공무 국외 출장 결과 제시되었던 해외 우수 정책 사례 및 제안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5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5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자료 준비해 주시고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 보고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의 시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이제 우리 군산시 의회는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여 전북 분열을 조장하고 지역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김제시 의의 만행을 규탄하고 군산 새만금 신항과 동서 이축도로 구간을 특별 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언하며 모든 군산 시민 결집회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산시 의회는 27만 군산 시민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23명의 시의원이 똘똘 뭉쳐 군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장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생활을 위해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